획기적성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런 학생 외에는 이쪽보다는 학과 플러스 아까 인문계는 논술, 자연계는 심층 면접. 이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학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참여할 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 정도로 들어가면 되죠. 다시 앞으로. 이 정도 하면 되고 자연계 있고 논술 면접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자, 그럼 여기서 정시를 보면은 수시의 지역균형, 특기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그 다음에 정시. 자, 수능, 통과 수준 보면 되고 학생부 50, 수능 20, 논술 30에서 학생부 40, 수능 30, 논술 3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영향의 비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학생부 40, 수능 30, 논술 30이다. 주로 이런 1단계 합격자, 최종 합격자가 이렇게 되고 인문계 33.33 보통 교과 성적 평균이 인문계 일반고가 33점 1.8에서 2.2등급, 특목고가 28점 정도 3에서 3.5등급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합격을 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최종 합격자의 70%가 2.5등급, 자연계 최종 합격자의 80%가 2.5등급.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자, 학생부 40, 교과 30, 비교과 10에서 40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보면은 2011학년도 현재 고3까지는 이렇게 갔습니다. 1등급이 37.12, 2등급이 33.12.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서 50에서 4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40으로 줄었고 20에서 3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상이 28.08 정도 대략 전후될 것이고 2등급이 25.41, 3등급이 22.75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일반고다. 1.8에서 2등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 1.8에서 2등급, 그러면 25.26으로 보고 내가 특목고다. 3에서 3.5등급이다. 그러면은 특목고다. 3에서 3.3등급이다 하다 할지라도 22.7, 23 정도로 보고 26 정도로 보면은 3점 차이가 나는 거죠. 3점 차이 여기서. 3점 차이. 3등급으로 보고 22 정도로 3에서 4등급, 3에서 3.5등급 사이로 보고 23으로 봤을 때 22로 봐야 되겠구나. 22로 보고 이거 26. 그래서 일반고 1.8에서 2.5, 26. 벌써 4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는 학생부가 굉장히 특목고가 불리하고 이번에도 고득점을 했는데 특목고 학생들 학생부 때문에 정말 의예과랄지 그다음에 상위학과 지원이 망설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기준을 보면은 학교 구분, 강남의 상위권 학생들을 1.7에서 2.0으로 보고 외고의 중상 학생들을 3에서 3.5 정도로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우리가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된다는 거. 여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내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불리한가 유리한가 해서 2.5등급은 돼야 된다. 2.5등급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걸 판단해서 유리 분리점을 따지고 그 다음에 논술. 아까 나왔죠. 논술에서 중에서 중상이다. 그러면 0에서 1점 정도 플러스 0에서 1 플러스 내가 논술 상경 된다. 2 정도 플러스 그 다음에 논술의 최상이다. 논술 정말 잘한다. 그러면 3에서 5점 이상까지도 차이를 벌릴 수가 있다. 해서 보통 학생부에서 3점 정도 불리한 거를 논술에서 3점 정도 만회하는 그런 특목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일반고다. 그럼 학생부를 최대한 1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면서 계속 달리면서 수능하고 논술 당연히 학생부 좋은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 수능 논술도 잘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수능 논술 최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합격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일반고 합격률이 72% 서울대 그 다음에 내가 특목고다 그러면은 학생부의 만회를 논술로 해야 되고 논술로 최대한 하면서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유리하고 특목고 학생들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면 쉽게 출제되면 더 불리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수능 출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거라 그랬죠. 다행히 올해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어렵게 출제되면 안 된다 해서 올해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난이도는 아까 1등급하고 최고점 기준을 보고 기출문제를 맞춰서 풀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도 꼭 풀어서 해부를 해서 자기 걸로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했을 때 수능 이번에는 좀 이제 쉽게 출제된 대로 물수능이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어렵게 출제된 대로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고 어차피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거죠. 어렵게 공부는 어느 정도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쉽게 출제될 때는 실수가 없이 만점이 나와야 되고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고득점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잡으면 되고 이게 서울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사항, 이 정도 됐고, 다음 장. 그래, 잠깐 여기서 서울대 잠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역규정 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수능하고 논술까지 대비를 당연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특기자 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뭐 교과 성적 당연하게 대비를 잘 할 거니까 교과 성적에다가 논술 면접으로 해서 논술 대비가 되고, 수능만 준비를 잘하면 된다고 말이죠. 일단 연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연계. 그래서 수시, 지역균형 플러스 정시, 그 다음에 수시 특기자 플러스 정시. 여기서 또 서울대 연고대로 가야 되니까 연고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고대. 자, 연대고대. 수시 1차, 수시 2차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연대고대 여기서 일단 주의할 점은, 자, 활용점. 수시 1차하고, 연대 수시 1차, 고대 수시 1차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봐라. 대각선으로 봐라. 그 다음에, 연대 수시 2차하고, 고대 수시 1차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봐라. 비교해라 말이죠. 연대 수시 1차하고 고대 수시 2차하고 비슷하다. 우선 선발. 학생부 20%, 논술 80%인데 우선 선발. 수능으로 우선 자격 기준을 준다. 자격 기준. 그래서 탈락이 거의 돼버린다. 그래서 수능 플러스 주로 논술이다. 이쪽도 수능 플러스 여기 논술 100%고 여기는 학생부가 20 있지만은 수능 플러스 논술이고 이쪽도 수능 플러스 논술이다. 해서 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안 됐을 때 다시 내려와서 학생부가 50%가 된다. 해서 학생부 50, 논술 50 또는 학생부 40, 논술 60. 그런데 여기서 왜 수능 좋고 논술 대비된 학생들은 우선 선발에 일단은 승부를 걸어 우선 선발의 기회를 잡아야 되냐면은 30명 어느 학과에 30명 뽑는다. 그런데 10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여기 70%니까 30명이 70%는 37은 21명. 21명이 이쪽에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보통 이쪽은 실질 경쟁률. 일반 그 외형 경쟁률은 올라가지만 실질 경쟁률은 4대1, 5대1로 쭉 떨어져 버립니다. 왜? 수능에서 간이 걸러버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1000명 지원에 30명 모집을 한다. 70%다. 21명, 20명이라고 봤을 때 20명이 합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1000명에서 20명이 합격된다. 그럼 1000명에 980명이 남는다. 980명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쪽으로. 980명 중에 나머지 10명을 뽑는다. 10명 또는 11명. 980명에 10명이다 그러면 98대 1이 되는 거죠. 그래 이때 되면 이제 학생부 영향이 커져버린단 말이죠. 특목고는 이쪽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일반고는 일반고 우선 학생들은 이쪽도 하면서 또 이쪽도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되 또 이번에 한 가지 주의할 점 연대 글로벌 리더도 꼭 활용을 해라. 재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도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한 학생들 많습니다. 왜? 자 복수 지원이 중복 지원이 있다. 1차 내에서 중복 지원 다 중복 지원 일반 우수자 글로벌 리더, 조기조로, 뭐 창의성 이제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이쪽에서도 이 내에서 지역 우수하고 세계 선도하고 과학 경제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이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우수자하고 글로벌 리더 작년에는 인문계 전개 다 있었는데 올해는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뀌죠. 인문계 자연계로. 인문계다. 서류 논술이다. 올해 어떻게 되냐면은 서류 논술인데 서류가 학생부하고 어학이 들어갔다. 어학이 탭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7점 이상이면 다 상중하로 해서 3단계 나누는데 상으로 맞았다. 707점 이상의 만점을 다 똑같이 만점을 준다. 똑같은 점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탭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707점 이상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똑같아져 버렸고 논술 변별력 낮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이번에 대거 합격을 하고 내신이 안 좋은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탈락이 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일반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36단위에서 32단위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문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일반고 인문계도 꼭 활용을 하되 내년에는 이게 이제 일반 숫자로 통합이 돼버린다. 이번 기회에 활용을 잘해라는 경우. 그러니까 일단은 어학도 707점 이상이면은 아예 1급을 줘서 똑같은 점수가 돼버린다. 그래서 논술은 그렇게 어렵게 줄지 안 된다. 내신으로 많이 평가가 됐다는 경우 그걸 참고를 하시고 과학인재는 서류, 수학과학, 창의인재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됐다 했을 때 이쪽에 내신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특정 분야에 특출한 뭐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뭐 창의적인 인재로 평가가 된다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자유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서울대 지역균형하고 진리자유 동시에 한다. 그러면은 서울대 합격하고 여기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서열이 있지만은 반드시 정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교과에다가 서류에다가
그 다음에 교과 서류.